고두진 형사는 설악산 산행을 위해 전날 근처 리조트에 도착했다. 동료의 리조트 회원권을 빌린 덕에 이번엔 산장이 아닌 이곳에 묵게 되었다. 산장에 비해 운치는 덜했지만 짐을 풀고 하루 숙식을 해결하기엔 더없이 좋았다. 이제 슬슬 산을 올라볼까? 새벽같이 일어난 두지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희뿌연 새벽 어스름에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자신의 차로 향하던 두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걸음을 멈추었다. 건물 뒤편 주차장의 한 구석에 허연 빛깔의 형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두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오랜 형사 생활로 익혀온 그의 촉이 그를 그곳으로 잡아 끌고 있었다. 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두진 형사는 곧장 지역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마침 두진과 안면이 있는 형사였다. 함께 근무하다 지방경찰서로 좌천된 김형사. 그는 두진을 보며 까딱 눈인사를 했다. 아, 피곤해. 새벽부터 뭔 사건이야. 김형사는 피곤한 듯 계속 하품을 해대며 건성으로 사건 현장을 확인했다. 이 여자 만취 상태에서 낙사했나 보네요. 커다란 키에 비쩍 마른 김형사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고두진 형사가 여자의 머리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일반적인 실족사나 자살은 저런 후두부가 형성되지 않지.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후두부의 동그란 자국이 너무 선명해. 이건 분명 타살 흔적이야. 이야, 선배님 예리한 건 여전하네요. 그나저나 귀찮게 됐네. 난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김영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두진을 흘낏거렸다. 눈치 빠른 고두진이 그의 의중을 모를 리 없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해 주지. 어차피 혼자 하는 산행이라 미루는 건 문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고두진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광수대에 계신 선배님이니 믿음도 가고 게다가 휴가 중에도 정의를 실현한 형사. 얼마나 멋집니까? 사건 해결하면 뉴스에는 저랑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전하구만, 김영사. 고두진은 김영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누었다. 함께 근무하던 시절 사건 해결을 빌미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김영사는 경찰직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고두진 형사가 윗선에 손을 써 사건을 무마시킨 덕에 김영사는 좌천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름 두 사람 사이엔 막역한 과거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영사는 고두진 형사의 덕을 보게 되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성! 김영사, 요즘 카지노에 빠져 있다더니 얼굴 보니 간밤에도 날 샜나 보네. 김영사가 돌아가고 고두진은 혼자 리조트에 남아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인 여자가 묵었던 방은 901호. 공교롭게도 고두진이 묵었던 902호의 옆방이었다. 고두진은 그녀와 함께 묵었던 일행들을 탐문하기 위해 901호로 들어섰다. 실례합니다. 모두들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두진은 그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다. 일행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총 3명이었다. 피해자까지 총 4분이서 함께 왔나 보네요. 커플끼리 온 건가요? 그들은 모두 같은 대기업의 직원들이었다. 매끈하게 생긴 젊은이 이준수와 차가운 인상의 여자 석현미가 한 커플. 그들의 상사인 오재환 팀장과 죽은 여자 박소린이 또 다른 커플이었다. 오 팀장과 박소린의 여행에 석현미와 이준수 커플이 초대되어 온 상황이었다. 특이한 점은
오 팀장과 피해자 박소린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이다. 오 팀장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박소린은 미혼이었다.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지도 않고 커플 여행을 왔다니 특이하구만. 고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 팀장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같은 방을 쓰셨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새벽 2시까지 다 함께 술을 마시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잠도 많고 한 번 잠들면 깊이 자는 스타일이라 소린이 사고도 제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타살로 추정되는데 이쪽 두 분은 밤새 이상한 점 없었나요? 고 형사가 매섭게 쏘아보자 이준수와 석현미는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 이준수가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다. 새벽에 거실 쪽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리조트에서 서비스로 준 와인까지 마셨더니 영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린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오 팀장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끼어들지 마시고 이준수 씨, 혹시 남녀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나요? 아니요. 여자 소리는 거의 없었고 남자 소리만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혹시 박소린 씨와 방을 함께한 오 팀장이었나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오 팀장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부릅떴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준수가 슬쩍 오 팀장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오 팀장도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매섭게 이준수를 노려봤다. 이 자식 너지? 네가 죽였잖아. 네가 소린이 스토킹하고 다니고 이상한 영상 찍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오 팀장의 말에 이준수의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다. 옆에 앉아있던 석현미의 얼굴도 동시에 일그러졌다. 무슨 얘기야, 자기? 자기가 소린이 영상을 찍었다고? 이게 사실이야? 석현미는 이준수를 잡아먹을 듯 다그쳤다. 자자, 사적인 감정은 나중에 푸시고 중요한 건 지금 세 분 중에 용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 형사의 용의자란 단어에 모두들 화들짝 놀랐다. 형사님, 저 자식이 소린이한테 엄청 찝적댔다니까요. 근데 소린이가 저와 사귀니까 앙심을 푸는 겁니다. 버젓이 여자친구도 있는 놈이 말이죠. 실례지만 오재한 씨도 가정이 있는 분 아닙니까? 고 형사가 쏘아붙이자 오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도 네 분이서 함께 놀러 왔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닙니까? 산행 목적 외에 피해자를 꼭 살해하고 말겠다는 그런. 고 형사가 세 사람을 한 명씩 노려보자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고 형사의 눈이 석현미로 향했다.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일단 석현미 씨는 나가 계셔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제 생각엔 이 두 분 중에 범인이 있을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준수 저 자식이 깜빵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석현미는 이준수에게 독서를 쏟아내며 밖으로 나갔다. 자, 두 분은 각자 핸드폰 꺼내시죠. 마지못해 건네는 두 사람의 폰을 고 형사가 한참 들여다보았다. 오재한 씨,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네? 뭐가요? 아까 분명히 잠이 많다고 하셨는데 핸드폰 기록 보니까 새벽 사용 기록이 꽤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요즘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늦게 자느라. 오 팀장은 뻘뻘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고 형사의 눈이 이번엔 이준수를 향했다. 이준수 씨 폰은 일단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 조치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몰래 피해자 사진을 찍어놨네요. 남의 사진 찍는 게 취미신가? 이런 나쁜 놈! 오 팀장이 벌떡 일어나며 이준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흥분하지 마시고 두 분도 이제 밖에 나가 계세요. 밖에 경관이 있을 겁니다. 고 형사는 혼자 룸에 남아 속속들이 방을 뒤져댔다. 증거가 어디 있을 텐데. 여유롭게 방을 살피던 고 형사의 눈이 드디어 반짝 빛났다. 범행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낸 것이다. 비닐에 쌓인 망치. 그것은 오 팀장과 박소린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다. 피가 제대로 묻었네. 아휴, 장난 아니구만. 고 형사는 쉽게 일이 풀린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세 사람을 불러들였다. 오재환 씨, 침대 밑에서 피 묻은 망치가 나왔습니다. 지문 검사하면 어차피 다 나올 텐데 오재환 씨, 이제 자백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이준수 저 자식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꾸민 계략일 겁니다. 두 분 간에 그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오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재환 씨 욕실에서도 미세한 핏자국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다 저 자식이... 좋아요. 어차피 지문 확인하면 다 끝날 문제니까요. 이로써 고 형사의 수사는 끝이 났고 세 사람은 관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선 사건의 범인으로 오 팀장을 지목했다. 박소린으로부터 이혼 압박을 받아오던 오 팀장이 살해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헌데 박소린이 친한 입사 동기였던 석현미와 이준수 커플을 불러들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망설이던 오 팀장은 본래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는 이준수에게 뒤집어 씌울 심산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오 팀장은 이 모든 정황을 부정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며 몸부림쳤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망치에는 그의 지문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욕실의 핏자국도 그의 것이었다. 결국 오 팀장은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즈음 다시 설악산을 찾은 고두진 형사는 리조트 룸에서 김영사와 마주 앉았다. 자네 덕분에 잘 해결됐어. 김영사도 한 자리 승진했다며. 헤헤, 그깟 승진이야 뭐. 그걸로 입 싹 닫으시는 건 아니시죠, 선배님? 비열한 웃음을 짓는 김영사 앞으로 고두진이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다. 쇼핑백 안 상자를 연 김영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차 있었다. 근데요, 선배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말입니다. 김영사는 한껏 소리를 낮춰 고 형사에게 속삭였다. 왜 박소린을 죽였냐고? 고두진 형사는 숨길 이유도 없다는 듯 거리낌 없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 막내 아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말이지. 막내 아들이라면 혹시... 맞아, 이준수. 조만간 자회사 사장으로 부임해야 할 우리 막내 도련님이 이상한 취미가 있거든. 찍지 말아야 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취미 말이야. 근데 박소린한테 딱 걸렸지 뭐야. 어떻게 알았는지 이준수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말이야. 아마 박소린은 오 팀장이랑 모의해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여행 계획을 짰겠지. 이미 오 팀장은 이혼 합의까지 마친 걸 보면 조만간 회장님 협박해서 크게 한탕한 뒤에 박소린과 해외로 뛰려고 했겠지. 근데 둘 다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됐네. 김영사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증거물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내가 미리 룸 서비스인 척 와인을 세팅해놨었거든. 약물 몇 방을 타서 말이야. 그러니 그날 밤 내가 옆방에서 넘어가 박소린 처리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못 일어났지. 지문은 그때 골아떨어진 오 팀장한테서 확보했고 욕실 핏자국은 다음날 조사할 때 슬쩍. 이 일 처리하는 대가로 김영사 너하고 나는 앞으로 잘 나갈 거야. 회장님이 약속하셨거든. 김영사는 감탄스러운 얼굴로 고두진을 바라봤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고두진의 시야 멀리 시뻘건 노을이 넘실대고 있다.